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자리를 점차 전문의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나왔습니다. 병원당 2명 정도 전문의를 추가 고용하겠다는 건데 전공의 대표는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만 800명이 넘는다며 전문의 2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가속 차량을 멈출 수 없을 때 비상 정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별도의 스위치로 가속 제어 장치 전원을 끄는 방식인데 급발진 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동차 안전 기술 개발에 매진한 덕분입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다가 사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바닷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난기류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일부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런 난기류 발생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점차 전문의로 대체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내년부터 전공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병원에 전문의 2명 정도만 고용하면 된다는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세브란스 병원의 전공의만 800명이 넘는데 전문의 2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전문의 인력 채용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재원이나 정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진료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등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병원당 2명 정도의 전문의를 추가 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동이 걸렸던 부산대학교가 재심의 끝에 정부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에서도 의대 증원 학칙이 통과됐고 다른 대학도 학칙 개정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교무회의가 2주 만에 다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취임에 처음 회의를 주재한 부산대 총장은 국립대 의무로 의대 정원 변동을 학칙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구성원에게는 양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손팻말 시위에 나선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정부 방침에 굴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되어 날림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표결이 아닌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된 두 번째 심의에서 교무회의 선택은 개정안 가결. 학칙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이 내년부터 20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안을 50%만 반영해 163명만 의대 신입생으로 뽑습니다. 이번 부산대 심의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 다시 진행된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원대에서도 의대 구성원 반발 속에 의대 정원이 정부 방침대로 학칙에 반영됐습니다. 의학 교육을 위해 교육시설 증축 및 병원 개선이 준비되어 있어서 증원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외압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외면한 채 마지못해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충북대도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는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각 대학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 상담 서비스를 8번 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심리 상담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만 명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가 재작년 처음으로 3만 5천 명을 넘긴 가운데 생존율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22일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5년 새 20% 가까이 증가하며 지난 2022년 3만 5천 명을 넘겼지만 이들의 생존율은 5년 전보다 0.9%포인트 줄어든 7.8%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워크숍을 통해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 처치 방안을 찾고 119 구급대원의 역량을 키워 생존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다가 사망한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다리 통증과 색 변화 등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숨진 70대 여성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확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해 먹으며 조리할 때도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온열 질환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폭염 영향 예보를 하루 단위로 제공하고 폭염 단계별 조치 기준을 올해부터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31도가 넘어가면 1시간에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등 단계별 조치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과 택배기사 등 이동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도 검정 과정에 폭염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순식간에 1,800m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SQ321편 항공기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긴급하게 기내로 진입해 거동을 못하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나갑니다. 난기류 사고를 당한 싱가포르 항공의 보잉 777-300ER 기종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70대 영국인 남성 1명이 사망했고 모두 71명이 다쳤으며 그 가운데 7명이 위독하다고 전했습니다. Maybe he have a heart attack on plane or not. But after the doctor have to investigate his body again. 부서진 여객기의 천장과 짐칸 등이 난기류를 맞닥뜨린 긴박했던 순간을 말해줍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갑자기 비행기가 기울고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화물 칸 등 기내 곳곳에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The plane just dropped and over two severe experience. I remember the debris of jets, people's belongings, planes, cushions, teacups, plates, you name it, just
threat personally having 항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보면 고도 37,000피트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3분 만에 31,000피트까지 6,000피트, 1,800m 이상 급강하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 등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항공 사고처럼 난기류 때문에 대형 여객기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난기류는 정확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 승객들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난기류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말 하와이에 근접한 여객기가 10,000m 상공에서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승무원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엔 난기류에 쌓인 루프트한자 여객기가 이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7명이 다쳤습니다.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난기류는 모든 항공기의 경계 대상입니다.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는 미국에선 15년간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난기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기류 사고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주요 항공사에선 1997년에 사망 사례가 보고된 정도였습니다. 중상자 대부분도 업무 때문에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이 확인됐습니다. seatbelt sign came on, and I'm thankfully I'm diligent about these things and people put my seatbelt on. 난기류 대부분은 강력한 폭풍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번에 여객기가 통과한 미얀마 부근에서도 폭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위험한 종류의 난기류는 대기 상층에서 시속 200km의 속도로 흐르는 제트기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So it's very hard to forecast when or where those might occur. And then, what altitude they may occur.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난기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You get more convection when there's more heating. You get more jet stream activity when there's changes in atmospheric pressure. 일부 전문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앞으로 수십 년간 난기류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적어도 29조 원대였던 지난해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지난 2023년 29조 3천억 원 대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R&D 예산인 26조 5천억 원보다 적어도 3조 원 더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 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으로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R&D 예산은 내년 다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인공지능과 양자, 첨단 바이오와 국가 전략 기술 등 신성장 분야와 글로벌 R&D 지원 등 선도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 등 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누리호 후속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존 정부가 진행해온 우주 사업의 경쟁력이 없어 다음 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지낸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1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에서 203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한 유럽과 일본의 발사체들보다도 가격과 성능이 열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도 없고 이익도 나지 않는 발사체를 왜 개발하는지 모르겠다며 차세대 발사체는 적어도 재사용 기능을 탑재하는 등 개발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달 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공언한 2030년 초반에는 이미 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거라며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기존 우주 장기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사고 등 급발진 의심 사고들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 같은 급가속 차량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연구원이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가 돌진해 12살 손자를 잃었던 사고. 지난달 22일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벤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던 사고까지. 피해자들은 차량 결함을, 지조사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은 씨는 급가속하는 차량을 멈출 수 없을 때 비상정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핸들 왼쪽 아래 부착된 스위치를 옆으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한 번 더 돌려 가속 제어 장치 전원을 끄는 원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등록한 특허만 70여 건. 자동차 안전을 위한 한 우물 노력 끝에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속이 돼서 또 나는 사고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차량들의 장착이 돼서 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핸들과 바퀴축 사이에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발명품도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전기 신호만으로 연결이 되는 위치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확보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용이성들이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 3,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김병훈 LG전자 부사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79명도 발명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발명 슬로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발명이 만들어갑니다. 입니다. 발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혁신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을 국민과 그리고 발명인들이 인식을 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1441년 세계 최초의 치국이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줄 발명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케이싱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싱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 네, 이처럼 해외 직구에서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가 따가운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정부가 사실상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새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별로 분담해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직구 80개 품목에서 국가 인증 통합 마크인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정부 구상은 발표 하루 만에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설익은 대책 발표로 혼란을 초래한 건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겁니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한 끝에 정부의 정책 재정비 윤곽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된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하되 유해성 우려가 큰 80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품을 선별적으로 구매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생활화학 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하는 검사를 각 정부 부처로 확대,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밖에 어린이 노약자 관련 직구 상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위해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애초 발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소비자 24 사이트를 통한 위해 물품 정보 제공 등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혼란이 결국 섣부른 발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 정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에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 46개 사업자가 선정됐으며 알리익스프레스 등 신규 업체 2곳은 2년 동안 시범 평가를 받은 후 본평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해 사용자 수가 1년 전보다 350만 명 늘어난 852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평가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속적 업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90초 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도입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새로 개발한 AI 감시 기술은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하며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주변 사물이나 언어를 통해 피해 영상물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사람이 영상물을 판독해 2시간 정도가 소요됐지만 새 AI는 90초 만에 영상 검출이 가능하고 정확도는 300% 이상 향상됐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상물 검수 범위와 재유포 예방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 AI 규제법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 통신, 에너지 이사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발효 예정으로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이 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일부 AI 기술 활용은 EU 영내에서 원천 금지되고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취약성을 활용하는 관행, 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규제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가 적용돼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성격의 AI 규제법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나라의 AI 규제 모델 구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표되자마자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이 결국 3일 천하라는 오명만 남기게 됐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손품을 팔더라도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찾으려는 국민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컸는데요. 정부가 국민 건강 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지만 규제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해외 직구 환경에서도 국내 이커머스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